지난 시간에 빠졌던 부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시부터 거기 방송이 이렇게 생략이 됐었죠. 시 당세진이 무불학하고 시이 할 때 우리가 보통 이로써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요때에는 어떤 쓴다는 뜻보다도 이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써이자를 뭐뭐로써 쓴다는 뜻도 있지만 써이자를 어떤 원인, 이유 뭐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하면 대개 이 때문에 이렇게 이 때문에 당세진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무불학하고 배우지 아니함이 없었고 귀학언제 여기 언자는 이해라는 뜻이라고 했죠. 어차에 생략된 글자라고 했죠. 이해 배우는 자가 주격조사예요. 이가. 그래서 기학언제 무불유의지 기성분지 소고유와 직분지 소당위임.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한문 문장법은 문장이 길지만은 대개 보면은 이렇게 문장이 대꾸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대꾸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분지 소고유와 직분지 소당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이 대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해가면서 문장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성분의 고유한 바와 그죠? 그 성분이 고유한 바와 또 직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알아서 각 면언하야 각각 여기 언자 또 있네요. 이에 힘써서 그죠?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을 꼭 그냥 그 FM대로 이해 이렇게 꼭 해석을 하면은 이거 이제 약간 고급스럽지 못한 그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때와 상황에 따라서 그냥 생략할 거 생략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물리만 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각각 힘써서 여기 무불유의라고 하는 요건 제일 뒤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 기력 한이 여기 한이까지 써 그 힘을 다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이렇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유이라는 말 우리 유이라는 말 뭐 할 수 있다 반대적으로 무의 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 한 대개 두 가지 법으로 우리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게 생략이 돼가지고 생략이 돼서 이 소자가 생략이 된 뜻으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써 뭐하는 바가 있다. 써 뭐하는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첨언하자면 유의 무의를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로 해석을 할 적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쓰이는 용법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히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불가히 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득이 뭐 할 수 있다 부득이
뭐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에 배우는 자가 그 성분의 고유한 바, 우리 성분은 누구나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성인 범부 할 것 없이 차이가 별로 없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열심히 살고 못 살고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또 직분이 또 달라질 수도 있죠. 직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 당의,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알아서 알지자가 있으니까 각각 면자는 힘쓸 면자예요. 각 면은 하야. 여기도 언자가 있어요. 어조사 언자. 이해라는 말 붙일 수도 있지만 그냥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냥 때로는 각각 힘을 써서 이진기력하니 써 그 힘을 다하지 아니함이,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좀 더 정직하게 해석을 하자면 써 그 힘을 다하는 바 있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이렇게. 그죠? 무불류에 그것도 갖다 붙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어색하더라도, 이게 처음에 공부하실 적에는 어색하더라도 정직하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꾸 그냥 적당히 생략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차는 고석성시에 옛날 옛적 성한 때에, 여기서 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니 그냥 교육이 막 이렇게 높았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3대 시절에 소학대학을 통해서 정사를 도모하고 풍속이 아름다워지고 했던 그 시절, 이 성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했던 시절에 소위 치융어상하고 위에서는 이게 소위를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스림이 위에서, 어디서 왔잖아, 어디에서, 이렇게 장소를 뜻할 때는 어디에서, 사람을 뜻할 때는 어디에게, 누구에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어디에서, 어디에서라네, 위에서 융성하였고 속미어하하야 풍속은 아래에서 아름다워서, 그죠? 그래서 입이 후세지 소능급 예러니, 그래서 후세에 능이 미칠 바 아니었더니, 옛날 하은주 시대에 이 참 그 시절 후세 사람들이 감히 미치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시절에. 그랬는데 그 주지쇠하야, 여기서 이제 주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주나라의 쇠함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 갈지자라든가 이런 글자는 때로는 이게 주격으로도 쓸 수 있어요. 뭐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지쇠하면은 주나라의 쇠함에 미쳐서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주나라가 쇠함에 이르러서는, 미쳐서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현성지군이 부작하고 현명하고 성스러운 그런 인군이 부작하고, 여기서 부작 할 때 이 작자는 나올 작,
나오지 아니했다. 꼭 이걸 갖다 지을짝자로만 해석할 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역에서도 그런 말하죠. 성인이 자기 했을 때 작자는 성인께서 나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표현이 좀 부드럽지, 그걸 꼭 뭐 지었다 뭘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의 정사가 불수하야 닦여지지 아니하야. 그래서 교화가 능이하고 능자는 언덕 능자예요. 이자는 평등 이자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능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높은 언덕처럼 불쑥 솟았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언덕이 자꾸 무너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평한 땅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하은주 시절에 이 참 학교가 있어서 아주 그냥 치세가 참 드높았는데 이제는 그냥 평범한 곳으로 돼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능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퇴폐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풍속이 퇴폐하니, 풍속이 퇴폐하니 시즉 당시인즉 유약 성인지성이라도, 이게 약 성인지성은 뭡니까? 공자 같은 성인이 계셨더라도, 공자 같은 성인이 계셨더라도 이 부득 군사지위 하사, 군사의 지위를 얻지 못하사. 아니 우리 예전에 지난 시간에 한 총명예지한 사람이 생기면 하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명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명을 했다는 얘기는 천자 자리를 줬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복후신롱 황제, 지금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시대를 어디서부터 거슬러 가요? 복후신롱 황제, 그 다음에 뭡니까? 요순, 사망, 뭐 그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인으로 정이 있다 보니까 하늘이 명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공자가 사셨던 요 때에는 춘추 시대지요. 이때는 세상이 탁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이제 천자짜리를 갖지를 못하고 그냥 대부짜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기 정교하니,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예요. 부득이라고 하는 요 글자를 뒤에 해석합니다. 군사의 자리를 얻어서, 이행기 정교하니 아니 불자를 뒤에 해석해요. 그 정교를, 정치인이 가르치는 것이 정이고 선생이 가르치는 것이 교죠, 그죠? 그 정교를 행할 수 없었으니 어시에 이에 독취 선왕지법 하사, 홀로 선왕의 법을 취하사, 송이 전지하야. 여기서 말하는 선왕지법을 취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육경을 정리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육경. 공자께서 육경을 정리하셨다라고 했죠. 이게 뭡니까? 예, 악, 사, 서수. 아니 이게 아니지. 그렇지. 네. 아니 지금 아나무나 지금 내가 지금 일부러 지금 내가 한 거예요. 우리 저기 사기라는 책에 보면은
산시서, 산시서, 시경과 서경을, 산자는 깎을 산자지요. 그죠? 시경과 서경을 깎았어요. 불필요한 것들은 깎았어. 예. 없애고 필요한 것만 보충했고. 정예약, 예기와 음악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수춘추, 춘추라는 책 있죠? 춘추를 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예. 우리 충문을 지었다 할 적에는 수축 그래요. 수축, 충문을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작이라는 말 안 쓰고 이게 수라는 말 써요. 그 다음에 찬주역, 이건 도울찬자죠. 주역을 찬하셨다, 시빅을 붙이셨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것은 나라에서 가르치던 거예요. 또 선왕이 전하신 거예요. 이걸 공자가 당시 대부의 신분으로 이거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그걸 고쳐요? 그렇잖아요. 근데 공자가 선왕의 법을 취해가지고 이것을 암송을 하고, 송은 암송할 송자죠. 웰송자지, 웰송. 예. 그리고 이걸 후학에게 전했죠. 이게 송이 전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조 후세하시니 후세를 깨우치셨다 이거예요. 깨우칠 조. 그러니 자, 약 공예 소의 내칙 제자직 제편은 여기에 공예라든가 소의라든가 내칙편 요것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얘기라는 책에 나와요. 얘기라는 책이 나오고 여기 제자직은 여기 보면 관자에 나타난다. 이게. 관자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 춘추에 나오는 춘추 시대에 나온 책인데 그 관자라는 책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에 이런 공예, 소의, 내칙, 제자직 이런 모든 책들은 편을 책편자라고 하죠. 이것은 고 소학지 지류 여예요. 진실로 우리가 부들꽃자가 문장 앞에 있을 때는 진실로 이렇게 부사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진실로 소학에 다 이게 소학에 나와 있는 것들이었다는 얘기 옛날. 소학의 지류가 뭡니까? 본류가 있으면 강이 본류가 있으면 지류는 옆으로 흐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예는 뭡니까? 우리가 옷으로 말하면 옷깃 끝에 매달려 있는 여기 옷깃 끝을 갖다가 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예라는 말도 쓰는 거예요. 후예 할 때 여기 예자가 옷깃 예자예요. 바로 남은 옷깃 끝과 같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여기 사라지지 않고 그 이제 소학편에 보면 이런 것들 나와요. 그리고 이 차편자는 요 차편은 이제 요 대학을 말하는 거겠죠. 이 책은 인 소학지 성공하야 소학의 성공함으로 인하야 소학에서 이제 쇠소 응대 진퇴지절을 다 익히고 난 뒤에 이게 소학지 성공이죠. 요걸 요런 험난한 참 이런 시험 과정을 잘 거치고 나서 이제 대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소학의 성공함으로 인하여 이저 대학지 명법하니 써 대학의 밝은 법을 또 드러냈으니 드러날 쩌자죠. 우리 저서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외유 이극기 규모지대하면 요건 이제 뒤에 나온 건데 이거 나온 건데 이걸 간단하게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밖으로는 그 규모의 큰 것, 이게 뭡니까? 아이, 대학책에 그냥 평창까지 얘기하니까요. 규모의 그 큰 것을 극진히 했으며, 밖으로는 극진히 한 바 있으며, 유의했으니까, 그죠? 극진히 한 바 있으며,
이, 내, 유의, 진기, 절목지, 상자야라. 안으로는 그 절목의 자세한 것을 다 한 바 있느니라. 뭐 한 바 있다 없다 이런 뜻이라겠죠. 네. 자, 그래서 삼천지도 개 막불문 기설 이연만은 여기 삼천지도는 공자의 제자 삼천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예, 사기에도 공자의 제자가 신통유계자는 72인이었었고 그 따르는 문도가 3천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기에. 예수제자는 몇 명이라고 했죠? 12. 석가모니 제자는 500나한. 500나한이라고 하죠. 공자님, 예? 공자님 72인. 72인. 72야. 예, 근데 따르는 문도는 3천이라고 했죠. 그죠? 이전 선생님 제자인데. 없지. 불쌍하다고 생각하시오.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자, 그런데 삼천무리 중에서 이 정시지전이, 여기 정시지전은 정자를 말하죠. 정자의 전함이 독득 기종하여 홀로 그 마루를 얻었다 이거예요. 그 종지를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요걸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논어에 여러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중에 공자가 뜬금없이 삼아, 정자의 휘자입니다. 삼아 오도는 일이관진이라 내 도는 하나로 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육아의 도를 일관도라고 한다라고도 했죠. 예. 여기에 그거죠. 그것은 이제 명칭은 땄지만 그 일관도는 이제 도덕 초교회라고 하는 종교단체죠 이게. 예. 자, 그래서 정씨가 이 독득 기종하여 그 종지를 얻어서 그래서 대학을 저술했다. 이제 이게 이제 주자의 논조죠. 주자의 논조. 그래서 어시에 자구이 전의하사 이에 어시에 하면 이에 전의를 자구했다는 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전의가 뭡니까? 주요 여기 대학책이 이제 주자가 경 1장에 전 10장으로 만들었어요. 네? 여기 전의가 바로 그거예요. 전 10장으로 만든 거. 그러니까 전의를 작하사 이발기의하시고 써 그 뜻을 펼치셨고 그 맹자몰이 기전이 민언즉 그런데 맹자가 뭘 하심에 미쳐서 이르러서 그 전함이 면언즉 빠질 민자 있죠. 면이 아니라 민이에요. 빠질 민자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유가의 이 도가 유도가 신법이 이게 신법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신법이 뭐 신법이라기보다도 이제 이 공자의 도가 삼천 무리들 중에 정자가 그걸 전해서 이제 대학을 저술했고 자사가 또 그 뒤를 이어서 정자의 제자지요. 공자의 손자이면서 그래서 자사가 중용을 저술해서 또 그 대를 이었고 정자의 자사의 제자가 맹자시죠. 맹자까지 왔는데 여기서 끊어졌어. 그 뒤에 이제 진시황이 나타나가지고 분석행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진나라 뒤에 어떻습니까? 한나라가 들어섰지만은 뭐 그냥 삼국시대에다가 뭐 막 그 뭐 여러 가지 뭐 위진남북조 시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혼란해. 예? 예, 말단까지 이르렀다가 이제 송나라가 이어서 다시 유교가 이제 부흥이 됐죠. 예. 그러나 대개는
맹자대에 와서 신법은 끊어졌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어떻습니까? 불가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중국으로 들어와서는 달마 초조대사가 그 법을 전하셨고 교회별전이라고 해가지고 마하가섭존자가 그 대를 이었는데 그것이 28대 조사 달마가 와서 그 도를 이었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 도가 어떻습니까? 6조 해능조사까지 이어와서 거기서 끊어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끊어냈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가의 도는 누가 이었습니까? 노자의 도는 윤관, 윤휘, 윤진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도를 전한 것이 도덕경이라는 얘기예요. 이 도덕경을 지은 사람이 윤휘라고 하는 분이죠. 우리 보통 성명규지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윤진이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그 책이죠. 자, 그런즉 기서 수존이 그 책이 비록 남아있으되 지자선이라 아는 자 참으로 드무니라. 자시 이래로 이로부터 써 내려오므로 소규 기송 사장지 습이 시속의 선비들, 소규는 시속의 선비들이죠. 신법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기송 사장, 기는 암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송은 웰송자지요. 기록하고 또 외고 무엇을 사장을 기송하는 익힘이 그 공이 배어 소학이 무용하고 소학 여기 어디서 왔잖아요. 뭐뭐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소학보다 더 곱절이지만 쓸모가 없었고 또 이단 허무 정멸지교 이단은 끝을 갖다가 종지를 달리 삼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단인 허무는 도가류를 말하는 것이고 정멸은 불가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교와 불교의 그 가르침이 기고 그 고상함이 높음이 과거 대학이 무시라고 대학보다 지나치지만 높다 이런 얘기예요. 높지만 그러나 실질이 없었고 그 다음에 기타 권모술수 여기 권모술수는 말하자면 이제 귀국자의 제자 되는 대표적으로 소진 장의 뭐 이런 분들 그런 사람들을 권모술수가로서 얘기하는데 이 책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뭐 도덕을 얘기하고 옛날 요순 시대의 어떤 이치를 얘기하고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저 어떻게 하면 공명을 세울 수 있을까? 밖으로만 늘 향하는 사람들. 일체가 공명에 나아간다는 그 설과 나아가야 한다는 설과 여부 백가 중기지류 여자는 뭐뭐와 더불어 이렇게 부는 저 3인칭을 말할 때 부라고 해요. 저 백가 중기 묻 기술 그죠? 너희 여기 흐를 유자를 무리 유자로도 쓸 수 있습니다. 무리 유자 무리들이 소위 혹세 무민하고 충색 인의자 인의를 꽉 막고 있는 자 인의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질 않아. 요즘 시대에 인의가 무슨 필요 있어? 부국강병이 최고지. 이렇게 인의를 꽉 막고 있는 자 분연 잡추로 기간하야 또한 어지러울 뿐자지요. 분연히 어지럽게 잡출호 기간하야 그 사이에서 섞여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사기 군자로 여기 사자가 하여금 사자예요. 이 하여금 사자가 가사할 때는 가령
뭐뭐 한다면 가정의 뜻으로도 쓰일 때가 있지만 우리가 대개는 뭐뭐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역동사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자가 나오면은 뒤에 토를 붙일 때 뭐뭐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네? 그 군자들로 하여금 불행히도 부득문 대도지요 하고 대도의 그 요체를 들을 수 없게 하고 또 기소인으로 여기 보면 하여금 사자가 생략된 거예요. 생략된 거예요. 불행히도 부득 몽 지치지 택하야.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한번. 글자가 사기 군자로 불행히 부득문 대유지요 했죠. 소인도 부득이 부득 몽 지치지태 이게 다 대꾸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죠? 예. 문장을 옛날에는 이렇게 썼기 때문에 대략 우리가 글자를 잘 몰라도 대개 이런 대꾸를 통해서 아, 이 글자 잘못됐다, 잘 됐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지치의 그 은택을 입지를 못하야 휘맹 비색하고 선생님, 이 몽은 어떻게 해석을? 아, 몽자는 입을 몽자예요. 은택을 입는다 할 때. 예. 이 어리석을 몽자도 있지만 입을 몽자도 됩니다. 예. 회맹할 때 회자는 뭡니까? 금음 회자죠. 마치 다름는 것처럼 캄캄하고 맹자는 뭡니까? 눈 봉사처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회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옛날 하은주 시대에 이 도덕과 가르침이 전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비록 군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대도의 요체를 들을 수가 없었고 소인들도 그 은택을 입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맹 마치 다름는 것처럼 눈 봉사인 것처럼 꽉 그냥 볼 수가 없어 한 치 앞도. 그리고 또 꽉 맥혀 있어 비색하고. 이것이 그냥 한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어때요?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도 계속 그냥 도를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반복해서 침고, 이 고자가 고질병 고자예요. 고질고자예요. 예. 이게 뭡니까? 병질 몸에다가 굳을 고자 쓴 거죠. 병이 아주 그냥 굳을 대로 굳어져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고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침고하야. 그래서 2급 5계지 쇠 그 5계는 양당 진한주 후량 후당 이게 그죠? 예.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 5 나라를 5계라고 합니다. 왜 끝계자 썼느냐? 아주 그냥 말세에 가까운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그냥 아주 극함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5계의 쇠함에 미쳐서는 괴란이 그 의라 무너지고 어지러워짐이 지극했느니라 극진했느니라. 자,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가 들어선 거예요. 우리 송나라는 이제 960년에 송나라 태조가 누굽니까? 송나라 태조가 조 누구죠? 네? 좋은? 아니, 송나라 태조가 조 누구인데? 조씨인데? 그죠? 960년에 송나라가 들어섰어요. 960년에 송운이 천운이 순환하사 하늘의 운기가 순환 고리를 돌듯이 종중유시 하는 거예요. 다시 순환하사. 그래서 무왕불복일세 감에 또다시 회복되지 아니함이 뭐뭐 일세 할 때는 뭐뭐이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토가 옛날 토가. 그래서 송덕이 융성하사 치교 휴명하시니 다스리고 가르치심이 휴명
휴자는 아름다울 휴, 밝을 명. 아름답고 또 밝으셨으니 어시에 이에 하남 정씨 양 부자. 그러면 정자를 말하죠. 예, 정자 이 형이 누구냐면 정명도. 휘자는 호예요. 호 정호. 동생은 정이천. 예. 거기 저기 그 동생분은 한 살 차이인데 예. 이 명도 선생은 아주 성품이 온화하시다고 그래요. 봄바람처럼 온화하셨는데 이천 선생은 아주 그냥 엄숙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동생분은. 예. 그분이 유의 접포 맹시지전 하야. 예. 유의하면 써 뭐한 바 있다라고 했죠. 그죠? 맹시의 전함을 접한 바 있어서. 그죠? 접한 바 있어서. 실시 존신 차편하사. 실로 비로소 이 책을 차편 이 책을 존신 높을 존자에다가 믿을 신자죠. 높이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표장지 하시며 겉으로 표했다. 표해서 밝히셨다는 얘기. 이게 표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본래 얘기라는 책에 이 대학 책이 있었는데 대학과 중형책이 다 있었어요. 얘기가 전체가 49편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42편에 있었는데 그 책을 딱 보니까 아니 양은 적은데 아주 글이 아주 참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얘기라는 책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별도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사서의 한 대열로 그냥 나란히 이 사서의 한 책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험도 보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표장이에요. 표장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우, 위지, 차기, 간편하며 또 이미 또한 이를 위하여 여기 갈지자를 이걸 갖다가 지칭 대명사로 만들 수 이것을 위하여 차기 간편하이며 죽간간자에다가 책편자죠. 예, 죽간으로 엮은 책을 차례를 삼았다. 이게 뭡니까? 착간된 것을 고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정자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자도. 그리고 그래서 발기 귀취 연후에야. 귀취는 뭐냐면 어떤 착점. 우리가 어떤 책을 쓰면은 책이 종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책 가면 아 대학의 도가 명명덕하고 친민하고 지어지선이로구나 이렇게. 그 귀착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귀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착간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문맥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부터 착간설이 있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자도 역시 착간된 것을 고정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자 대학 교인지법과 옛적의 대학의 사람을 가르치는 법과 성경 현전지지 성인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고 현인의 말씀을 전이라고 하지요. 성경 현전의 그 뜻이 찬연 부명어세하니 찬연이 빛날 찬자죠. 환하게 다시 여기 회복할 복자가 다시라고 할 때는 부라고 읽어요. 복이라고 하지 않고 다시 세상에 밝혀졌으니
수의, 모지, 불민으로 비록 여기 저 흐자는 주자의 휘자지요. 예. 그래서 보통 읽을 때는 아무개 모라고 하지. 모지 불민으로 나의 불민함으로도 역행 사수기 여유 문원하니 또한 다행히 사숙해서 사숙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사로울 사자에다가 숙자는 공경할 숙 우리가 선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공경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사숙이라는 용어는 누가 썼냐면은 맹자가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공자하고 맹자하고의 사이는 대략 한 100여 년 차이입니다. 100여 년 차이인데 그러니까 맹자가 공자를 못 봤죠. 그러니까 공자로부터 어떻습니까? 공자의 제자 아까 얘기한 대로 공자의 제자가 정자요, 정자의 제자가 자사요, 자사의 제자가 맹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자에 대해서 못 들었지만 맹자는 공자를 공경을 했죠. 스승으로 미셨죠. 이걸 사숙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사숙. 그러면 정자는 정자 뒤로 저 주자까지는 대략 200년 가까이 돼요. 자, 우리 정자 주자가 200년이나 된다고? 네, 가까이 돼요. 그렇게 넓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정자 뒤로 정문 사제라고 해가지고 네 분이 계시긴 한데 대개 여기 주자까지 이렇게 계통을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정자 뒤로 양시라는 분이 있어요. 양시. 그다음에 여기 양시라는 분이 있었고 여기에 나종원이라고 있어요. 나종원. 아, 이거 뭐 여기 선비연자. 나종원이 있었고 요 제자가 이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통의 제자가 이제 여기 호가 연평이에요. 연평. 네. 이연평 선생인데 이연평 선생 제자가 주자예요. 네. 여기는 이제 호가 예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렇게 대가 이렇게 이어져요. 이제 정자 소강졸 선생은 이쪽 어느 동네에? 이때 소광래 선생이 선생 되는 분이에요. 정자의 선생님. 이제 정자의 윗대에는 정자가 스승으로 삼는 분이 누구냐면 주렴계. 주렴계? 네, 주렴계. 어려서 주렴계를 찾아가 뵀어요. 뵈가지고 거기서 수학을 했어요. 양 형제분이 수학을 했어요. 여기 주렴계 선생으로부터 말하자면 거기서 이학을 얘기한 거예요. 태극도설에 보면 거기 이학의 이렇게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편으로는 낙양에 또 이제 소광조 선생이 계셨죠. 근데 이분은 이제 어떤 이학 쪽보다도 상수 쪽에 밝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자가 존숭은 했지만 책을 펴놓고 배우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광조 선생이 송조 육현에 들어가지를 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정치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송조 육현 중에 이 소광조 선생을 집어넣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집어넣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당나라예요? 네? 정자가 당나라? 정자? 네. 아니 송나라 때 사람이지. 북송 시대 때 사람이야. 여기는 남송이고 여기는 북송 시대지. 200년 차이. 그 여기가 대략 200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또한 다행히 사숙해서 유문언하니 더불어 내가 들은 것이 있었다. 들음이 있었으니 고기우이서 그 책됨을 돌아보건대 책됨을 돌아보건대 유파방실일세. 그런데 책이 잠옷 파자죠. 잠옷 방실됨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시로 이 때문에 망기 고루하고 내가 참으로 이거 착각인 걸 고정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못 된다. 그러나 그 고루함을 잊고 체이 집지하이며 여기 채자는 켈 채자입니다. 우리 채자가 이게 손톱조에다가 나무목자 썼으니까 손으로 나무를 캐듯이 채하고 캐고 집자는 모을 집자죠. 또 이 대학 중형에 관련 책 이게 주자께서 이 대학 중용 책은 이제 뭐 거기다가 장구라고 해가지고 쭉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학의 글을 정자께서 전하지를 못했어요. 말씀만 했지. 그리고 중용책을 정자께서 이천 선생이죠. 형은 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이천 선생께서 저수를 했는데 줄을 붙이셨어요. 마음이 안 드나 불살라 버렸어요. 불살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자께서 하여튼 정자를 이렇게 막 사수를 했죠. 존숭을 해가지고 하여튼 정자의 말씀이라면 한마디라도 다 그냥 제자분들을 통해서 한마디 말씀이라도 있으면 거기 다 담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담았는데 하여튼 이 정자의 글이 여기는 별로 없어요. 문인들을 통해서 그냥 아무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했다더라 뭐 이런 정도로만 했을 뿐이지.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안타까운 부분. 장절 편성은 그래도 정자가 좀 대학 걸 손을 대셨죠. 대셨는데 여기 이렇게 그 덕분에 도를 사숙해서 도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뒤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뭐 책이 이렇게 별로 남은 게 그의 책에 뭐 남은 게 없다라고 또 하는 거예요. 도를 들었는데 살아보니까 또 남은 게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손을 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정자의 아까 제자가 아까 양시도 있었고 뭐 또 사량좌라든가 또는 정조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정자의 제자분들이에요. 제자인데 그 중에서도 양씨의 제자로 해가지고 나예당 선생, 참 예장 선생, 나예장 선생, 나종원 선생이라든가 나종원 선생의 제자분이 이통 선생, 연평 선생으로 해가지고 주자로 이어지면서 그런 말씀을 다 들은 거죠. 이제 스승으로부터 이런 걸 듣고 또 그 위에 다른 분들의 말씀도 또 채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오늘날의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뭔가 문맥이 안 통하다 싶으니까 주자 나름대로 이걸 착간을 갖다 고정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서 그것이 많지 않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고친 게 많지 않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 순서는 지금 많이 바꿔놨죠. 순서는 이제 순서 바꿔놨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절부 기의하야
여기에서 절자는 도둑질할 절자인데 문장에다가 이 절자 쓰면 은근히 나의 개인 생각을 담아놓을 때 절이라는 말 써요. 절이라는 자 은근히 나의 뜻을 붙여서 붙을 붙자지요. 나의 뜻을 붙여서 복이 권략하야. 권략은 뭡니까? 빠진 거, 골문, 빠진 글자, 생략한 글자, 예? 빠지고 생략한 것을 보충하야. 보충하야. 이사후지 군자 하노니 써 훗날의 군자를 내가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아까 권략이라고 한 말은 뭐냐면 권략한 것을 보충했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주자의 유명한 여기에 보면은 보망장이라고 있어요. 134자로 돼 있어요. 134글자. 예, 그 보망장이 있는데 이제 야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대학글이 빠진 게 없다. 네? 법원대학이 네, 빠진 게 없다. 다만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다. 해가지고 이제 또 야산 선생대로 또 해놓으신 게 또 있어요. 그런 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이제 대학을 공부하시면서 또 야산 선생의 착간문과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기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보망장이 아마 경물에 대한 내용 아닌가요? 경물 취지장. 경물 취지. 경물 취지가 네. 원래 법원대학에는 이렇게 전에 빠져 게 없어요. 없는데 왜 있다고 그러시죠? 그럼? 야산 선생은 이 안에 다 있다 이거예요. 경물 취지도 경물 취지 다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주자가 바로 이제 요 말씀이에요. 했지만 복이 권략을 했지만 이게 완전함에 이르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사후지 군자다 이거예요. 내가 훗날의 군자를 훗날의 군자를 나는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나의 이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이제 주자의 겸사지요. 그죠? 겸사예요. 그러니 극지 참유 무소 도죄나 지극히 극지하면 지극히 안다 이런 얘기예요. 내 말이 참남되고 유자는 뛰어넘을 유자지요. 자기 분수에 넘게 지금 내가 지금 뭐 보망장이니 뭐니 뭐 착간된 거 지금 순서 고치고 뭐 이렇게 한 것들 지극히 참남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극히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 도죄 내가 죄 지은 것을 도망할 곳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미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훗날의 선비들이 막 비판 많이 쏟아지겠죠. 그래서 뭐 뒤에 뭐 왕양명 선생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회제 이은적 선생이라든가 정다산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잘못됐다라고 막 또 비판합니다. 야산 선생은 완곡하게 말씀하셨죠. 이제 완곡하게. 자, 그러나 연이나 이제 주자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게 참 죄를 내가 도망할 바가 없지만 그러나 난 내 생각에는 국가 화민 성속지의와 국가가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려 하는 그 뜻과 학자 수기 치인 지방엔 학자들이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가르치려는 그런 방도에 어저자가 있으니까 뭐뭐에 정미필무보문이라 반드시 조금이라도 보충할 것이 없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느니라. 조금은 아마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순의 기후 2월 갑자에 순의는 송나라 효종의 그 연호입니다. 송나라 효종 때 신안주시죠. 우리나라 여기 그 신안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 신안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전라도 신안 있죠. 그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신안이라고 한 거예요. 주모는 서하노라고 이 서문을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서문 좀 해놓고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그건 이제 그건 가슴에 새길 수 주자의 꼭 글만이 아니고 이 대학의 글이 바로 그거예요. 대학의 글을 갖다가 그래서 혹자는 도통지서라고 보는 거예요. 주자는 수기치인의 지서로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왕陽明선생도 이 대학을 도통지서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야산 선생도 도통지서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야 선생도 대학을 소주역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대학의 참 주역이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역이 축소판. 야, 네? 중용이 아니고? 주역이 축소판이다. 성호 이익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자는 개출로 역이라. 대학이라고 하는 이 책은 다 역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 이거 자꾸 얘기가 어떻게 하는데 대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맨 처음에 대학 지도는 제명 명덕하며 처음에 도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끝판에 평천하장 가서는 거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 재물 다스리는 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 다스리는 도. 평천하를 하려면은 재물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생재유 대도다. 재물을 생하는 데도 큰 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역도 처음에는 덕을 밝히는 것부터 천도지덕을 얘기하면서 뒤에 가서는 뭘 얘기하느냐. 결국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모으려면은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재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이지하이며 정사이며 근민의비왈 의다. 의로서 재물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매듭을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이 대학의 사상이 주역의 사상과 딱 부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호 이익 선생은 그 근거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대학이든 주역이든 간에 결국 평천하를 갖다가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경세지학으로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는 경물치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경물치지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그런 선법이라든가 이것이 여기 대학에서 말하는 그 경물치지와 뭐가 같고 뭐가 다른 건지 한번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대학 집주 장구대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써놨는데 본래는 대학이라는 용어가 없었고 태학이라고 했었단 얘기예요. 태학.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대자를 그냥 대로 읽지 않고 태로 읽었어요. 여기 본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본래는 쓰기는 이렇게 썼지만은 태로 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태를 대로 바꾼 사람이 주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주자는 이 태자를 태로 읽지 말고 태학이라고 하는 태자로 읽지 말고 이 대는 대인지학이다. 대인의 뜻으로 이 대자를 읽어라 이런 얘기예요. 태로 읽지 말고 학교로서의 태로 읽지 말고 사람으로서의 대인의 뜻으로 대로 읽어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게 여기 보면은 잔주에 보면은 여기 대자 여기 대학 집주 장구 대전 해가지고 거기 위에 옆에 써 있죠. 그 작은 글씨가 뭡니까? 대는 구음이 태다. 예? 대는 구음이 태다. 금독 여자 하노라. 지금은 그냥 글자 그대로 읽어라 이런 얘기예요. 대로 읽어라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구음은 태였었는데 그래서 우리 주역에서도 그래요. 보합대화라는 말 있죠. 주역에 있어요. 중천권교회에. 보합대화라고 하지 않고 보합태화라고 그래서 주역은 그렇게 읽어요. 태라고 읽어요. 대라고 읽지 않고. 예. 자, 정자왈.
아니 우리 이제 정자를 주자가 정자로 보통 자자 쓰면은 후학 종사의 뜻이에요. 예? 자라고 하는 글자가 육아의 그 개통을 잇는 자를 자로 붙여요. 근데 정자 앞에다가 위에다가 또 자자를 붙인 것은 뭐 때문이냐는 얘기예요. 그냥 정자화를 하면 되지 굳이 자자를 붙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주자가 정자를 스승으로 특별히 스승으로 더 높인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후학 종사 선유지칭이다라고 했어요. 후학 종사 선유지칭이다. 후학이 선유, 그 앞선 선비들 선유를 종사 스승으로 높인 그 칭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자 위에 앞에다가 자자 붙인 것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지 선생님. 네, 선생님이신 정자께서 말씀하시길. 칭호, 칭자예요. 일컬을 칭자를 갖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해석하자면 선생님이신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죠? 대학은 공시지 유서이 초학 입덕지문예라. 대학은 공시의 유서다 이거예요. 자, 여기 공시의 유서라는 말이 뭡니까? 공자 선생님. 네? 그럼 공자라 하지 왜 그 공시지 유서라고 했나요? 공시라고 했나요? 자, 공시면은 공자를 일컬을 수도 있지만 자사도 공시 아니에요? 그렇죠. 자사, 공자의 손자.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학을 저술한 자를 우리는 보통 정자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정자로 하는데 과연 정자냐 아니면 자사냐 이건 몰라요. 여기 정자는 공시지 유서라고 했어요. 네, 근데 주자는 정자로서 이렇게 딱 지정을 한 거죠. 과연 정자인지 자사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자사가 대학도 짓고 중용도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학도 짓고 중용도 졌다. 지금이라도 불러봐야 되겠네요. 예? 이제 고요히 찬물 한 그릇 딱 떠다 놓고서 고요히 정주 한번 하시면은. 아니 네. 핸드폰으로. 사장님 이거 핸드폰. 이거 주의가 쓴 글이지 않습니까? 예. 주의가 자기 입으로 지금 공시라고 지 유서라고 했어요. 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정자가 지었다고 또 얘기를. 그것은 자 이건 이제 정자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정자는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공시지 유서라고 한다면은 중자일 수도 있어요. 정자일 수도 있어요. 공자의 말씀하신 걸 갖다가 자사는 그대로 전한 거 아니에요. 자참 정자가. 근데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시지 유서라는 말은 정자를 지칭할 수도 있고 자사를 지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애매하니까 이렇게 썼나 보다. 애매하니까. 자, 어쨌거나 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초학 입덕지문이다. 초학자가 덕에 들어가는 문호다 이거예요. 이 문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초학자가. 그 다음에 어금, 가견, 고인, 무의학, 차제자는 지금의, 어금하면 지금의, 가견하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볼 수 있다. 고인이 학문의 차제, 차제는 차례를 말하는 거예요. 학문의 차례로 삼은 것은 동뇌 차편지존이 논맹이 차지하니 홀로
홀로 독자의 의지할 뇌자지요. 의지할 뇌. 차편 이 책이 보존됨에 의지해서 이게 뭡니까? 대학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은 대학. 네. 여기에 의지해서 여기서 이제 이 존이라고 하는 것은 꼭 책이 남아있다라고 이런 뜻보다도 마음속에 이제 담아두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딱 이제 대학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서를 삼기를 논어와 맹자가 차지하니 이에 다음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사서라고 한다면은 자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본래 대학과 중용은 얘기라는 책명이 있었어요. 정현이 얘기라는 책 속에 대학 중용을 갖다 거기다가 한 부분으로 그냥 거기다가 입적을 시킨 거예요. 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송나라 때에 와서 정현은 후한 시대 때 사람이에요. 후한 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자가 얘기라는 책을 딱 보니까 이게 참 글이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현이 얘기 편집자입니까? 네. 네. 이제 물론 하여튼 얘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얘기는. 물론 얘기가 이제 고문이 있고 근문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설왕설래 합니다. 예, 여하튼 그런데 이제 정자가 볼 때에는 이 책이 대학 중용 책이 얘기라는 속에 한 조그마한 편명에다가 집어넣을 책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표장한 거예요. 이 표장지. 예? 별도로. 그래서 사서의 대열로 그냥 나란히 독립시켜 놓은 거예요. 독립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자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걸로 또 과거 시험도 보게 하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사서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대개 옛날 이때 당시에 선비들은 순서를 어떻게 삼았냐면은 대학을 읽고 난 다음에 논어를 읽고 맹자를 읽고 중용을 읽도록 했다 이게요. 네. 그러니까 자 우리 지금 대학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자가 말씀하신 대로 초학자 입덕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 대학이라는 책은 어떻습니까? 초학자 입덕 지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규모를 말하면 삼강령 팔주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학의 도를 말하면서 팔주목을 보면은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까지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은 초학자들한테 지금 글을 배우게 하는데 경물, 치지부터 시작해서 평천하까지 배울 수 있도록 한 책이 이게 대학 책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참 크잖아요.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이 대학을 통해서 초학자들이 이제 규모를 정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논어를 읽게 하는 것은 뭐냐? 논어는 뭐냐면 근본을 세운 책이에요. 근본. 주로 거기는 공자의 말씀이 담겨 있죠. 공자는 주로 인을 주창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도를 행하려면 우선 근본을 알아야 되니 근본을 튼튼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을 읽도록 한 책이 논어책이고 맹자는 뭡니까? 맹자는 이제 도를 행하려면은 수시로 여러 상황에 따라서 아니 누가 이렇게 하면은 또 거기 상황에 따라 또 답변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를 행하려면은 말하자면 권도를 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권도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맹자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중용책은 뭐냐? 중용책은 도를 전하는 책이에요. 도를 전하는 책이에요. 옛날 고인들의 그 미묘한 법을 갖다가 전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서 중에 맨 뒤에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야선 선생은 뭐 논어 맹자까지 언제 그거 다 배우게 합니까? 대학
중용 주역을 갖다가 삼경이라고 했어요. 삼경. 예. 그냥 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삼경이라고 했어요. 다 그냥 대학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삼아서 그렇게 시작처를 이렇게 이제 대학을 학문의 이제 시작처로 삼고 주역을 마침처로서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 삼경은 뭡니까? 시경, 서경, 주역을 또 얘기하잖아요. 시경, 서경, 주역. 시경은 뭐냐면 사람의 심성을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남녀가 서로 거기서 서로 느끼는 정감을 갖다 논하고 있는 겁니다. 공자가 맨 처음에 뭐라고 썼냐면은 맨 처음에 관관 저구여 제하 지조로다. 끼룩끼룩 우는 저 물소리 떼여. 그 참 서로 함께 논의는 모습이 참 정답구나. 요조 숙녀여 군자 호구로다. 요조 숙녀여 군자의 좋은 짝이다라고 하면서 남녀 간에 서로 느끼는 정감부터 거기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공자가. 그러면서 공자는 논어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이 시경의 처음에 여기 관저장, 여기 관저장이에요. 그게 이 관저장은 낙이 부름하이며 A불상이다. 아니 어찌 보면은 남녀간에 서로 그러면서 보면 참치, 예? 참치 행체를 좌우유지로다. 금슬 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예? 말하자면 이제 여자가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이제 마름 연못에 자는 마름 있잖아요. 마름을 따는데 이리저리 따는 거예요. 말하자면 남자나 여자나 다 자기 짝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그냥 찾아다니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 만나서 서로 함께하는 모습이 마치 금술로 비파와 검은고가 서로 소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상대 짝과 상대와 조화를 이루는 남녀가 만나서 서로 느끼는 그런 정감을 갖다가 거기 논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게 음란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공자는 그 시를 두고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참 남녀가 서로 만나니까 참 즐겁다 이거예요. 즐겁지만은 음탕치 아니하고 그 식구가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상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전전반칙하는 거예요. 그냥 이리 눕고 저리 몸을 갖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는다는 뜻을 갖다가 전전반칙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참 못 만나니까 서글퍼. 슬프지만은 몸을 상할 정도는 아니다. 이게 일륜지 대사다 이거예요. 일륜지 대사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시경의 시작을 삼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도의 모든 게 펼쳐지는 겁니다. 남녀가 만나는 데서. 그래서 시경의 글을 공자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은 사불사다 이게. 생각함이 삿되지 않다 이게 삿되지가 않다 이게 사악하지가 않다. 시경의 뜻을 갖다가 이 말 한마디 시 300편을 이런이 폐지하고 사불사라 이렇게. 사무사라고 안 있어요? 네? 사무사 불사가 사무사. 그렇지. 맞아. 아니 그렇지.
사악하지 않다라는 거, 사악함이 없다라고 이게 맞아요. 사무사다 이게. 내가 왜 이러냐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시경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시경의 시경은 이제 저 인간의 심성을 논하잖아요. 사람의 심성만 논하다 보면은 국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논한 것이 이제 서경이에요. 서경은 요순부터 시작하지요. 여기 시경은 문왕, 무왕부터 시작합니다. 문왕, 무왕부터 시작해요. 문왕의 황후, 사임당이 황후 맞나요? 네? 사임당이 문왕의 황후 맞나요? 아니지. 아닌가요? 문왕의 어머니. 어머니가 사임당. 예, 태임씨. 문왕의 어머니가 태임씨예요. 이게 사임당 여사는 뭐냐면 문왕의 어머니를 사모한다는, 스승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임당이라고 호를 진 거죠. 문왕의 어머니가 문왕을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계력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네? 계력, 왕계인데 그분의 어머니가 성이 이제 태임씨예요. 태임씨. 문왕의 처는 여기 아까 요조숙녀의 군자 호구로다라고 하는 이 요조숙녀는 태사씨고, 문왕의 처, 그러니까 태사씨를 말하는 것이고. 그 황후가 그렇게 막 훌륭했다고 해서 시경에 다 그런. 그렇지. 어쨌거나 저기 문왕의 어머니가 태임씨고 사임당 여사가 바로 태임씨를 흠모하겠다. 내가 훌륭한 자식을 낳겠다 이런 얘기예요. 훌륭한 자식을 낳겠다. 그 시경의 출발도 남녀간의 사랑이고. 그렇지. 주역의 흑경도. 그렇지. 그렇지. 함께. 바로 그거예요. 그거네. 그렇지. 그런 뜻이지. 아까 서경은 어디서 출발한다고 했죠? 서경은 요임금, 순임금, 요전, 순전, 대움으로 해가지고 이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가까이로는 내 심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크게로는 세상도 바라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서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보려면은 주역을 공부해야 된다 이게. 주역을. 네? 왜냐하면은 세상을 다스리려는 데는 인사의 도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천도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경에는 네. 왜 등장하는 그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많지요. 뭐 짐승에서 나지짐승, 저기. 그럼요. 이 시경의 글 풀이름, 여러분들이 등장하는 저기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 학문 좀 접하면은 시경이라든가 서경의 글들 전문적으로 이 고전을 공부하시려면은 시경, 서경 공부하셔야 돼요. 다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언제 하면 시간 나면 제가 한번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자, 어쨌거나 지금 옛 선비들은 대학 다음에 논어, 맹자 다음에 이렇게 중용으로서 순서를 삼았죠. 그러니까 학제, 필, 유시, 학언이면 학자가 반드시 이로 말미암아서 배운다면 즉 서호기 불차의리라. 즉 서호하면은 거의, 우리가 이게 서호라는 말이 서기호의 약자예요. 여기에 빠지고 그냥 서호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대개 우리가 서호, 서기호 할 적에는 대개 두 가지 뜻으로 얘기를 해요. 거의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의 뜻도 있지만은 장차 뭐 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는 희망의 뜻을 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글자 썼을 적에는
이게 대학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정자의 말씀을 그냥 설명하는 것으로 그냥 끝맺었네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대학지도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